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과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남은 임기 1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동시에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문제,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슈워치는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문 대통령의 특별 연설과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경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4%대 성장을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설과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사이에서 경제를 48번 언급할 정도로 경제에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특히 이제 올해 11년 만에 4%대 성장을 위해서 모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외국에 있는 기관들이 경제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전망치를 4%대로 보는 수치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당초 이제 3% 중반대 정도 됐었는데 높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경제 거시 지표에서는 상당히 좀 회복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서 온기가 전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그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으로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고리로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고용 회복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예.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발표를 했던 세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회복, 포용, 도약. 그래서 포용을 관점에서 봤을 때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전해져야 모든 국민들이 느껴야만 완전한 경제 회복이다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임기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역시 부동산 문제를 꼽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이제 할 말이 없다. 사실 뭐 경제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점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부동산 안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재보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시나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렇게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LH공사의 이제 비리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에서 얘기한 것처럼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이었다. 그만큼 지난 재보선에서 확인한 민심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밝혀왔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정부가 밝혔던 기조가 세 가지입니다. 투기 금지,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이 세 가지인데 예. 여기서 대원칙은 바꾸지를 않고 다만 실수요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민간 또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같이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현안과 관련해서 현재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현재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야당에서 부적격으로 규정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회 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입니다. 예. 아직까지 공은 국회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 그러면서도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3개 주체가 있는데 예. 청와대 자체 검증만으로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상으로 완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벽한 검증이 될 수가 없고 결국엔 그 과정에서 언론이 검증하는 것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의 그 인사청문 제도라는 것이 무한주기식 그런 청문회다라고 좀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 후보의 흠결만을 따지고 있다. 결국엔 중요한 것은 능력인데 흠결만을 따진다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 후보 발탁을 그 3명의 후보들에 대한 발탁의 취지들도 설명을 했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인사청문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검증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증 질문이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미치게 되면은 후보자를 장관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꼭 개선이 돼야 한다.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례로서 이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외국 사례를 들어서 청문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일단은 지난번 연초에는 아직은 사면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라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밝힌 뒤에 사법 정의 그리고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반도체 경쟁력과 또 형평성을 고려하겠다. 반도체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하지만 형평성 그리고 국민의 감정도 고려를 하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아직은 논할 때가 아니다 해서 이제는 고민하겠다라는 것으로 조금은 좀 진일보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여당 내 강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문자 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인 그리고 지지층 모두에게 메시지를 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을 SNS 시대에 문자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다만 이제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바라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역시도 험악한 댓글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국민의 의견으로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 발언 역시 들어보시죠. 예.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그 문자가 예의 있고 설득력을 갖출 때 그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그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지지자들한테도 메시지를 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표현 수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좀 상대를 존중하는 식으로 의견을 표명을 해야 결국에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 토론 과정에 더 관심을 갖고 보지, 안 그러면은 오히려 지지를 더 깎아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정치인과 또 지지층에 대해서 양쪽이 모두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이 보인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에게 조금만 더 견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도 아니고 선지급금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이 좀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백신 주권도 강조를 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 이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제 그 불가역적인 평화로 만들기 위한 임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삼고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화 복원의 길을 찾겠다,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또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당대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권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넘어가면서 그 대북 정책이 좀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와 다르게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부합을 한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선언에서 더 뒤로 가지 않고 그때부터 출발하면서 특히나 외교적 노력, 이런 것들을 병행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을 상당히 평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을 향해서 호응을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는데 그걸 염두에 둔 듯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는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이 밖에도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예.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야권의 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언급하지 않은 것보다도 유력 대권 주자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 중립 의구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좀 과도한 생각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재 이제 청와대 권력을 전혀 겁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 덕목으로 이제 시대 정신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후보는 국민과 공감을 통한 시대 정신을 찾아야 한다, 이같이 조언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내용 성승환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